자, 이제 통계의 마지막 내용이 되는 추정 부분이야.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지난 강의 이 전체 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이 뭐 키라고 생각합시다. 160이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 모집단에서 뽑아내는 표본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아낸다고 칩시다. 이 100명을 뽑아냈을 때의 평균, 100명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X바라고 썼습니다. X바. 얘는 당연히 이 모 평균에 근접해서 나올 거예요. 161쯤. 그 다음에 이 100명의 표준 편차, 이 표본 평균이라고 썼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도 있었죠. 표본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자, S라고 기호를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에 거의 근접해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고 11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X바가 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X바가 또 나오고요. 여기서도 표준 편차가 또 나오겠죠. 얘 근접해서 나올 겁니다. 뭐 한 10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자, 그런데 또 추출을 또 합니다. X바가 또 있어서 뭐 159라고 합시다. 표준 편차도 있겠죠. 표준 편차가 뭐 한 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서는 이렇게 많이 추출한 것들 표본 평균들이죠. 이 표본 평균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이 표본 평균들에만. 이랬을 때 뭐 더 많겠지만 이때 이 X바들은요. 자, 얘를 정규분포로 한번 표현할게요. 정규분포는 아닐지라도 정규분포가 표현하기 편한 거니까 이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1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쳤을 때 이 X바들, 얘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 X바들은 평균이 얘랑 유지되고요. 표준 편차가 뽑아낸 표본의 크기의 루트 분의 1만큼, 즉 10, 얘가 루트 100이죠. 루트 10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은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뽑아서 X바들 조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겠죠. 자, 이제 추정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모집단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전 국민의 키를 한 명씩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만 하냐면 이 뽑아낸 100명이라고 해요. 이 100명 집단을 보고서요. 여러 번 뽑아낼 수는 없고요. 한 개의 샘플을, 한 개의 표본만 가지고 이 표본의 실험치라고 합니다. 이 표본의 실험치 가지고 모집단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어느 정도 추정하겠다, 어느 정도 예측하겠다. 즉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의 평균이 100명의 표본 평균이죠. 100명의 표본 평균이 160, X바라고 쓸게요. 16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S죠. S가 만약에 10이 됐다고 칩시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100명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보건대 모 평균은 당연히 이 실험이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잘못된 실험이 아닌 이상 이 모집단도 평균은 160쯤 나올 테고요. 160쯤 나올 테고요. 표준 편차도요 10쯤 나올 겁니다. 이 모양새하고 전체 모양새는 당연히 같은 모양새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모평균 160, 모표준 편차 1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뽑아낸 샘플 집단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거의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것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뭐의 표준 편차는요? 이 x바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x바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이 표준 편차는요, x바들의 표준 편차예요. 오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가지고 이 모집단을 야 162다, 모 표준 편차는 12다 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게 단정할 수 있느냐. 100% 단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실험을 통해서 나온 평균 160이 나왔지만 실제로 다 조사해보면 159.7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163.1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겠죠.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다고 해서 모 표준 편차가 10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예측은 하긴 할 텐데 우리가 둘 다 예측하지 않고요. 자, 무엇이며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그대로 모 표준 편차다라고 그냥 간주를 할 겁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야, 모 표준 편차는 10이야 라고 직접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이 실험한 이 표본의 상태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지만 실제로는 표본의 표준 편차지만 이 표준 편차는 신뢰성의 문제, 즉 추정 문제에서는 그냥 모 표준 편차로 간주할 겁니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12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표본의 평균 160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표준 편차는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제시해 주겠다라고. 그럼 과연 이 평균 가지고, 표본의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 가지고 이 모평균을 162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거는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160 금방치는 나오겠지만 162다라고 한다면 야 160.7 아니야? 159.3 아닐까? 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162다라고 단정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대략 한 155에서 165쯤일 거야. 이놈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래 뭐 이 실험 가지고 한 이쯤 얘기하면 그래 어느 정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질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각색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야 실험했을 때 이 실험치에 평균이 160 나와서 그럼 우리나라의 키의 평균은 한 100에서 한 200 사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평균이 100하고 200 사이를 과연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키로 봤을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신뢰성은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믿을 수는 있는 어떠한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추정의 의미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폭넓게 얘기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실험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몸무게의 평균은 10kg에서 200kg 사이에 있을 거야. 우리나라 실제의 몸무게 평균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몸무게 평균은 10kg에서 200kg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추정의 의미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몸무게 평균은 한 50kg에서 70kg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적당히 폭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신뢰도 생기고요. 어느 정도 신뢰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정에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에 살려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우리가 표현해 줄 거냐, 어느 정도의 범위를 표현해 줬을 때 실험 추정치로서의 의미도 있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모 평균이죠. 표준 편차는 그냥 그렇다라고 간주해버릴 겁니다. 또는 직접 문제 제시해 주던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 평균의 범위를 적당하게 예측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공부로 표현해 볼게요. 어떠한 모집단이
실험이 전혀 나와 있지 못하는 상가, 직접 조사를 못했으니까요. 당연히 평균 모르겠죠. 직접 조사를 못했으니까 표준 편차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떠한 실험 하나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키 1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 평균은 이 100명의 평균이고 이 100명의 표준 편차, 즉 표본의 평균이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해낼 텐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로 간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직접 문제를 제시해 주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게 x바죠. x바 160 하나 가지고 이 m에 대한 예상을 해낼 겁니다. m에 대한 예상을. 근데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 거냐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자 보통 문제 줄 거예요. 마이너스 1점 이 숫자를 좀 여러분 익숙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Z곡선이에요. 이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보통 0.95%로 따지면 95%입니다. 95%.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Z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0.5, 95%. 그럼 도대체 이 Z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실제로 샘플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모집단에서 샘플들을 많이 뽑아냈다라고 가정할 이 X바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즉 X바들은 평균이 그대로 유지될 테고요. 자, 100명 조사했습니다. 100명 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명의 평균 실제로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번 가정했을 때 그 X바들은 표준 편차가 이 10이요. 이 10이 루트 100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X바들의 분포입니다. 이 X바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X바가 하나밖에 없는데 X바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X바들의 분포와 지난 추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X바들의 분포와 이 Z값의 어떠한 확률이 95%라 이 두 개의 사실 가지고 M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표준화할 때 이 Z값은요. 어떻게 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면요. X바에서 M을 빼고요. 이 값 루트 100분의 10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게 X바들의 표준 편차죠. 요렇게 나누어서 이 값을 우리가 Z라고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이 값을 Z라고 표준화를 시켰어요.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요 놈을 그대로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96 자, Z가 X바 마이너스 M 여기 루트 100분의 10 자, 요거 1.96 얘가 바로 0.5, 95%입니다. 즉, 이 값이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루트 100분의 10을 양면에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96 루트 100분의 10 우변은 1.96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되죠. 중간은 x바 마이너스 m이죠. 이렇게요. 정리만 한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m입니다. m. 자, m을 남기기 위해서 양면에 x바를 양면에 뺄게요. 그럼 x바를 양면에 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x바 여기도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면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요.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만번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요걸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얘를 왼쪽에 쓸게요. 얘 왼쪽에 쓰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100분의 왜 이걸 계산을 안 하냐면 여러분들 공식화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호 바뀌고요.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자,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지금 m이 이 범위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실험치가 하나 있습니다. x바가 160이다라는 사실이요. x바가 16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60이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정리해보면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m은 160에서 여기가 1.96이죠. 그럼 158.0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158.04. 그럼 여기는요, 161.9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m이 158.04부터 16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실험에 의해서, 한 가지 실험에 의해서 나온 평균이 160이었습니다. 160. 이 160을 가지고 m을 예측을 했더니요. m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냐? 모집단의 평균, 실제 m이 158.04부터 16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나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5%의 확률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157이 될 수도 있고요. 163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실험이 조금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아주 이상적인 실험을 통했다고 치면 이 160을 보고서 실제의 평균이 이렇게 생길, 이 안에 실제의 평균이 존재하게 될 확률이 0.5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실제 m이 이 실험값 160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야, 나 실험해봤더니 키의 평균이 160 나왔어. 100명 조사해봤더니 키 평균 160 나왔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의 평균은 158.04부터 161.96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95%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 뜻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 부분이 가장 복잡하냐면요. 여기에서 이 값을 z로 집어넣고요. 이 z에서 양면에 예 곱하고요. x가 양면에 빼고요. 양면 또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해서 m을 찾는 범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가 x바였죠. x바.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자, 요 100명이 항상 100명을 실험하진 않겠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n명이라고 하겠습니다. n명. 자, 처음부터 할까요? 자, 모집단이 전혀 모집단이 전 해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즉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 파란색 값은 아는 값이에요. 파란색 값은 아는 값.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빨간색 m의 값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했더니 n명을 조사했다고 칩시다. n명 문제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평균이요. 얼마가 나오겠죠? 그걸 그냥 x 바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시그마를 알 겁니다. 이 두 개는 알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얘로 1차하기로 했고요. 자, 얘 가지고 얘를 우리가 예측을 해낼 텐데 어떤 식으로 예측할 거냐? x가 이렇게 돼. 그러면 x 바들을 여러 개, 즉 n개를 추출한 n명을 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 칩시다. n명 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x 바들의 숫자는요, 평균 유지되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놈이 루트 n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z값은 오정값이고요. 또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58, 여기 2.58이 여기 99%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을 0.95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서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z 곡선의 이 부분은 x바 마이너스 m에서 얘로 나누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누겠죠.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어떻게 써질 거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가 양면에 곱해지면 어디만 달라질 거냐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만 달라질 겁니다. 여기만 달라질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만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디만 달라질 거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만 달라질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96이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루트 n가 분명히 실험한 값은 줄 겁니다. 몇 명인지라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도 분명히 문제 준다고 했죠. x 봐도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m의 범위가 중간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바로 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아직은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못하면 한 3, 4문제 정도는 이렇게 직접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3, 4문제 정도는 이 초록색 박스 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몇 번 정도, 한 3, 4번 정도를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구나. 바로 결론 쓰자. 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1062번이에요. 자, 이 전구 생산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구를 생산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알고 싶냐면 수명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실험해 본 거예요. 100개를. 즉 우리가 X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정규분포라고 할게요.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정규분포로 표현하겠습니다. 정규분포 문제예요. 되고 사실 제트복수 나왔으면 얘 M은 모르겠고요. 표준 편차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100개를 실험했더니 평균 자 100개의 평균 이게 X밥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0개의 표준 편차 이게 S예요.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1000시간이라고 했고요. 이게 S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개의 표준 편차는 S는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그냥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우리가 바로 간주를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이 추정 문제에서는 이 m만 알아내면 됩니다. 자, m 어떻게 알아낼 거라고요? m을 x바 이거죠. x바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잖아요. x바들은요 평균은 유지되겠죠. 표준 편차는 이 50이요. 100개씩을 뽑아냈다고 100개씩을 뽑아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루트 100, 즉 1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과 z곡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z곡선이 지금 절대값으로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m의 범위를 이끌어낼 거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표준 편차 5 얘가 z죠. 이 z를 그대로 여기서 집어넣어서 계산할 텐데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m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x바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5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요 부분이 요거 그럼 얘는 x바 플러스 좌우가 이 마이너스 플러스 대칭일 거예요. 1.96 거기에 요거 5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더라. 즉 실험치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100이라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00 요대로 마지막에 집어넣겠습니다. 문제 혹시 이 실험치의 평균을 안 주면 이 x바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줄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이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쓰면 m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산하겠습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하면 990.2 여기가 1009.8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09.8 즉 m이 실제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 0.95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범위를요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또는 우리가 구간 기호로서 어떻게 표시한다냐면요 990.2 이상 1009.8 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부등식을 우리는 구간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좌측 구간에서 우측 구간까지의 차 또는 폭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해요. 이때 여기에서 여기 뺍니다. 1009.8에서 990.2를 빼게 되면 얼마인가요? 990.2를 빼게 되면 6, 9, 1, 19.6인가요? 19.6. 이 19.6을 보고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신뢰 구간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빼니까 결국 1.96 곱하기 5가 이제 2배가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신뢰 구간 길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신뢰 구간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 몇 개 더 연습할게요.
자, 1064번 보면 자, 정기분포 모집단이 정기분포 m, 65 제곱을 따라간다면 직접적인 편집편을 줬죠. 편집편을 다 줄 거예요. 자, 이때 몇 명을 실험했냐면 36개의 표본을 뽑아냈답니다. 그럼 36개의 평균 x바가요. 여기서는 124라고 했죠. 표준 편차 직접 줬으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요. 이 m의 범위를 예측을 해낼 겁니다. 근데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요? x바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가정을 죠. 36개씩의 실험을 여러 번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바들은 평균 m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얘가 루트 36으로 나눠질 거니까요. 1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과요. 자, 문제에서 범위 z값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이 여기서 0.5라고 했네요. 자, 아까처럼 1.96으로 나오면 계산이 좀 귀찮아지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문제에서 2라고 줄 때도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1.96으로 줄 겁니다. 95%는요. 아무튼 그거고 여기에서 이제 x바 마이너스 m을 나누기 얘죠. 2를 z로 써서 요 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m의 범위를 찾을 텐데요.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m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x바 마이너스 여기서는 아까 1.96 대신에 2입니다. 2에다가 얘가 곱해진 값.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보통 1.96인데 여기서는 2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2 곱하기 얘. 이렇게 될 확률이 0.95구나. 이 중간과 이 부분이 중간까지 다 생략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x바 문제에서 하나 줬죠. 124 이렇게 124. 최종적으로 이제 m의 범위를 쓰게 되면 m의 범위가 122부터 12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더라 라고 해서 신뢰 구간을 쓰라고 한다면 122 이상 126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신뢰 구간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 빼니까 4가 되겠죠.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나온 문제들은 여기서 95% 신뢰도라고 합니다. 95% 신뢰도로 이 m의 범위를 예측한 겁니다. 예측. 1082번은 이제 99%의 신뢰도로 이제 추정하라고 하는데 99%는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만주냐면요. z값 마이너스 2.58부터 z값 2.58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이 0.99가 돼요. 확률이 즉 z값 마이너스 2.58부터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99%의 신뢰도는 2.58을 이용해서 풀라라고 해요. 보통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끔씩 2.5라든지 또는 3이라고 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2.58을 줬네요. 다음 같이 봅시다. 모집단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평균 모르고요. 표준 편차는 실험의 표준 편차. 실험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그대로 따서 쓸 겁니다. 표준 편차를 알고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요. 실험 1000개, 100개죠. 100개를 뽑아낸 평균, 이게 x바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1000시간이랍니다. 그 다음 100개의 표준 편차 s가 있는데 50이라고 했어요. 그 50을 그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m의 범위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 100개씩의 추출을 여러 번 했다고 가정, 즉 x바들이 100개의 평균 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 가정한 x바들의 분포가 m, 얘가 루트 100으로 나눠져서 얘가 5가 되겠죠. 얘와요, 얘와 얘를 이용해서 m의 범위를 찾아낼게요. 즉 어떻게 찾아냅니까?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얘 5가 z였죠. 이 z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돼요. 그 정리의 중간관계가 다 생략되면 m의 범위는요. x바는 마지막에 집어넣으세요. x바 마이너스 여기서는 아까 1.96 대신에 여기서는 2 대신에 여기는 2.58이 되겠죠. 거의 99%는 2.58만 줄 겁니다. 95%는 거의 1.96을 줄 테고요. 그럼 여기는 2.58 거기에 얘만 곱해주면 되고요. 우변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5 이렇게 될 확률이 99% 그래서 요 x바에다가 실험치 하나 1000만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99%의 신뢰도로 추정한 m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05번 한번 볼게요. 1105번에
신뢰도 문제니까 당연히 M이 안 나왔겠죠. 모집단위 정규분포 M, 표준 편차는 5라고 했네요. 그죠? 표준 편차 문제 직접 제시해줬습니다. 5라고. 이때 실험을 하나 할 텐데요. 몇 개를 뽑아냈냐면요. N개를 뽑아냈어요. 몇 개를 이제 뽑아냈는지 모르겠대요. N개를 뽑아냈더니 이 N개의 평균, M개를 뽑아낸 평균 X바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 직접 줬고요. 그러면 이것을 몇 퍼센트 신뢰도로요? 0부터 2까지 0.47라고 하죠. Z값 0부터 2까지가 0.475라는 얘기는 이게 좌우 대칭으로 Z값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런 두 배값 0.95라는 뜻이에요. 즉 95% 신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주로 뭘 많이 주는데요? 1.96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는 계산의 영의성으로 해서 2라고 준 겁니다. 즉 Z값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이 0.95고요. X바 여러 개더 N개를 뽑아낸 평균 X바들이 평균 N이고요. 표준 편차는 5가 루트 N으로 나누시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M의 범위를 찾아내죠. 자, M의 범위 바로 표현할게요. 자, M의 범위는요. X바 여기서는 95% 신뢰도인데 2를 쓰기로 했죠. 마이너스 2 거기에 요놈 곱한 값 루트 n분의 5 우변은 동일하게 플러스로만 2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될 확률이 0.95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바가 정확하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실험치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x바는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범위가 지금 구간별로 쓸게요. x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0이죠.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10이죠. 이렇게 실내 구간 기호를 썼을 때 이거를 A라고 하고요. 이거를 B라고 했습니다. B-A는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실내 구간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즉 표본의 평균의 실험치의 결과, 실험치를 공개시켜주지 않은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를 물어볼 겁니다. 자, 아무튼 B-A가 여기서 얼마인가요? B-A가 여기에서 여기 뺄 거니까 X바는 사라지죠. 루트 n분의 20이 되네요. 그렇죠. 루트 n분의 20. 이 값이 얼마 이하인가요?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4 이하. 결국은 양변에 4로 나누고 루트 n 곱하면 4 루트 n이고요. 여기가 20이죠. 4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n은 25 이상이 되면서 결국은 95%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n을 25 이상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 즉 실험하는 어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09번 보면 우리가 신뢰도 문제, 즉 추정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95% 또는 99%를 문제화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딱 고정된 어떤 패턴 아닙니다. 90%를 줄 수도 있고요. 80% 신뢰도라고 문제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09번 보면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요. 평균은 모르겠죠. 표준 편차도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25명을 조사해봤더니 이 25명의 평균, 이거 조사 실험 대상이죠. X바 얘가요 65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25명의 표준 편차 S죠. 이 S가 10이랍니다. 그때 이 S10, 즉 표준 편차 10은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로 그냥 간주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5명을 조사한 이 65라고 하는 이 실험치 가지고 이 X의 모집단의 평균을 예상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Z값을, 여기서 퍼센트를 몇 퍼센트라고 좀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문제에서 이 정도를 줬어요.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0부터 1까지의 Z곡선의 넓이가 확률이죠. 얼마인가요? 0.34입니다. 자, 이 뜻은요. 좌우 대칭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이 0.68이 되겠죠. 68. 퍼센트로는 6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68%의 신뢰도를 구하세요. 문제 사실은. 68% 신뢰도로 추정을 하세요. 문제라고요. 그러면 다른 문제, 다른 것들 볼 필요 없이 사실은 이 문제는 68%의 신뢰도 문제구나 라고 답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Z곡선이 뭐 한 2개나 3개 나왔을 텐데 그 중에 골라야 되겠죠. 아무튼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답은 68%일 텐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바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5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루트 25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겠죠. 25명의 평균을 여러 번 조사했다는 가정하에서. 자, z값은 요거고요. 자, 여기서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2를 z 요 놈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n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 생략이 되고요. m의 범위는요. x바 마이너스 여기서는 1.9대 95%는 보통 1.9입니다. 99%는 보통 2.58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를 쓸 거예요. 2를 쓸 겁니다. 1에다가 2 표준편차 곱한값 우변은 x바 플러스 1 표준편차 2의 곱한값 이렇게 될 확률이 0.68이 되겠죠. 즉 요거 그대로 그냥 z를 요 놈을 대신해서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그런데 x바가 문제에서 얼마라고요? 65라고요. 여기가 65라고요. 자, 정리 다시 할게요. 그럼 63 이상 67 이하에 있을 확률이 0.68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68%의 신뢰도로 추정을 하게 되면 m의 범위가 63부터 67 사이에, 그러니까 m의 범위가 63부터 67 사이에 있을 확률이 68% 정도 된다. 즉 68%로 추정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문제에서 m의 값 63부터 67하고 딱 문제하고 딱 정확한 어떤 매치가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0.68, 즉 68%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95% 여기 1.96으로 표현되고요. 99% 여기 2.58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거는 암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특이한 문제들은 가끔씩 이렇게 벗어나는 문제도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써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시기 바래요. 다 추정을 마무리하기엔 좀 양이 많고요. 자, 두 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할 텐데 지금 요거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도구는 Z곡선 확률이죠. 와, 이 X바들의 분포 가지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어냈다라는 것. 중간 과정은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중간 과정 여러분 최소한 한 대여섯 문제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추정의 문제는 신뢰도 문제는요 오로지 문제 이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안 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외우더라도 단기간에 외워서 그냥 문제 풀려고 급급하니까. 최소한 이번 강의 듣고 나서 한 대여섯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중간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생략이 이렇게 돼서 생략이 됐구나라는 걸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외워서 하지 말고요. 몸이 좀 여러 번 익히다 보니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우리는 결과물을 바로 쓰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 번 해서 불편하니까 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